는 여기저기를 쏟아지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카트 안에 넣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을 쫓으며 카트를 몰고 다녔습니다. 왠지 꼭 이건 사위와 장모 사이가 아니라 어린 아들과 엄마 같았죠. 이 사람이 나쁜 뜻으로 이러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거슬렸던 건 계산을 할 때가 되자 남편이 자연스럽게 뒤로 가는 거였습니다. 쇼핑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앞장을 섰으면서 말이죠. 결국 계산을 엄마가 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재료까지 다 산 뒤에 요리까지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장본 봉투도 자기가 좀 들면 좋을 텐데 정확하게 반만 드는 거였죠. 저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살짝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계산은 자기가 좀 하지 그랬어. 응? 그래야 하는 거였어? 그리고 카트도 엄마 요즘 허리도 안 좋은데 자기가 좀 끌지. 엄마도 시간 내서 오는 건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자기는 나만 보면 되게 불만이 많은 것 같네. 그러더니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저를 지나쳐 가는 거였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은 삐진 것인지 말도 하지 않아서 침묵이 나돌았죠. 차 안에서 엄마는 이 분위기를 애써 풀어보고자 남편에게 계속 말을 거셨습니다. 우리 손주 지금 잘 크고 있지? 주위 사람들 손주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참 기쁘면서도 나도 손주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금방 소식이 들려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앞으로 아이 보기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 그러자 운전을 하고 있던 남편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장모님이 봐주시면 저희야 너무 좋죠.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바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미 허리도 어깨도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아이까지 돌보면 또 엄마는 몸이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좋아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으면서. 됐어. 엄마는 엄마 걱정만 해. 아니야, 나도 할머니인데 우리 손주한테 뭐든 해줘야지. 이야, 역시 우리 생각해주는 건 장모님밖에 없다니까. 철없는 생각에도 엄마는 그저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해주는 건 당연하게 여겼는데 반면에 시댁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남편은 잘 챙겨 먹이고 있냐, 우리 귀한 아들 어디서 굶고 다닐까봐 걱정이다, 이런 말이나 하셨죠. 그렇다고 뭐 따로 수고했다고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 친구들은 원래 시댁에 뭘 바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시댁과 친정엄마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면 괜히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남편은 이해도 하지 못할 것 같았죠. 저는 그래서 아예 당분간 엄마가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장에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장모님이 해주시는 요리가 맛있는데 제가 그걸 못 먹게 하니까 당연히 저에게 심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남편이 이렇게 우리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인다면 앞으로 엄마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때문에 자주 기분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남편에게 괜히 서운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제대로 사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자다가도 달려가서 사온다는데 남편은 아무리 깨워도 잠이 들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나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달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나가서 사와야 빨리 먹을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귀찮다는 티를 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배달이 안 되는 집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바로 배달 앱을 켜는 거였죠. 거기 떡볶이는 배달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시켜서 먹자. 떡볶이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건 거기서 파는 떡볶이란 말이야. 그냥 먹어. 먹다 보면 그 맛이 그 맛이야. 결국에는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묵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항상 뭘 하든 남편은 이런 식이었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포기를 하게 됐죠. 이제 남편에게 뭘 기대하지를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이를 낳게 됐죠.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저에게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남편도 엄마도 정말 좋아했어요. 마침 또 딸이었기에 남편은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산후조리원을 가는데 저는 왠지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보고는 왜 밥을 먹지 않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냥 입맛이 좀 없네. 쉬고 싶어. 그렇게 제가 누우려고 했는데 남편은 또 눈치 없이 제가 먹지 않는 미역국을 자기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맛있는 미역국은 또 처음 먹어본다고 말했는데 자기 아내가 지금 애 낳고 기운이 없는 와중에 걱정은 안 되고 자기 배고픈 건 중요한가 싶었죠.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고 또 천천히 먹으라고 일러주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기운이 없는데 계속 쌓여온 분노가 폭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나자 남편과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마누라가 애 낳고 이렇게 기운이 없는데 너는 걱정도 안 되냐? 미역국이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갑작스러운 저의 분노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듯 했습니다. 너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네밖에 몰라?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갈라서 그냥 헤어지자고. 자기 배고픈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자기 아내나 장모는 뒷전인 이런 남자를 제가 선택했다는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찜찜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그동안 제 기분 탓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저를 실망시켰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본체 만체했습니다. 남편은 그 전까지 제가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눈치를 살살 봤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꼬리를 내리니 저도 거기다 대고 막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말한 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일단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분노를 한 뒤에 이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는데 일단 시간이 흐르면서 괜찮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3개월 뒤에 복직을 했고 남편은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이며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잘할 테니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그동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집안은 깔끔했고 아이도 남편이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 육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보다 육아가 더 천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허리를 삐끗했다며 입원을 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는 허리가 좋지 않은 편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 저는 걱정이 됐죠. 엄마, 허리도 안 좋으면서 그동안 일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몸이 편치 않은 거야? 엄마는 괜찮아. 너는 바쁘면서 또 여기는 어떻게 왔니? 엄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안 오겠어? 그래, 장서방은 잘 있지? 나보다 아이도 더 잘 돌봐. 집안 살림도 잘하고.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엄마가 입원을 한 뒤로 집안은 난장판이 됐고 아이는 자주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계속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저에게 전화를 자주 걸었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더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전화를 해대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줬는데 자꾸 울어. 왜 그러는 걸까? 저는 아이가 갑자기 일하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원래 애들이 자라면서 산통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중요한 날에도 칼퇴근을 했죠. 원래 저는 자진해서 야근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집으로만 가려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니 눈밖에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칼퇴를 못하면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는 식으로 저에게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은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일이 그렇게 중요해? 아님 가정이 중요해?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편은 남편대로 저를 힘들게 하고 정말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또 집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죠. 이렇게 힘들기는 하지만 엄마에게는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치료를 받다가 다시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또 신기하게 남편이 저를 들들 볶는 것이 멈춰졌죠. 마치 전처럼 제가 집에 오면 부드럽게 저를 맞아줬고 집은 깨끗하고 아이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 했죠. 그러다가 저는 집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서 점심시간 이후 집에 들르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면 또 자기가 애 보느라 힘든데 어떻게 가냐고 말할 게 뻔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집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 엄마가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휴, 여기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온 거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장모님, 점심은 언제 차리실 거예요? 라고 외치는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엄마를 너무나 당연하게 부려먹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심사가 뒤틀렸죠. 그러다가 제 모습을 보고는 움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애기도 당신이 보고 살림도 당신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렇지. 그런데 남편이 하는 것을 보니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얻고 설거지까지 하는 엄마, 그리고 게임만 하고서는 마치 자기가 집안일과 육아도 다 한 것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저는 이렇게 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준 것이 꽤나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을 때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저한테 신경질을 냈던 거였고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되니 저는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제 분노가 다시 폭발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몸도 멀쩡하지 않은 장모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일까 싶었습니다. 여보, 그게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도 나를 속였네. 그동안 나 속이고 다녀서 재밌었냐? 아니, 그게 장모님께서 네가 생각을 해봐라. 설마 우리 엄마가 먼저 돌봐준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절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게다가 엄마는 애 없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너는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게 그렇게 재밌냐?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바로 쫓아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끌어내서 문 밖으로 던져버렸죠. 옷가지 몇 가지랑 핸드폰만 챙겨 내쫓았는데 저는 아이를 안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를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치도 않은 몸으로 엄마는 남편의 투정을 받아줬을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몸이 불편하더라도 차라리 마음이 편한 게 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봐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킨 건데. 엄마는 괜찮아. 장서방이 좀 힘들어 보여서 좀 도와주려고 한 거야. 항상 엄마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잘 알기에 저는 엄마가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결국 사람을 잘못 보는 바람에 이렇게 엄마를 고생시키게 된 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항상 엄마보다 똑똑한 척을 하던 저였는데 결국 사람을 잘 보지는 못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됐네요. 우리 딸 그동안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엄마 때문에 뭐가 힘들어. 네가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 알아. 우리 딸 마음속에 많이 응어리가 졌다는 것도 알고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했잖니. 제가 20살쯤에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엄마에게 왜 그렇게 사냐는 식으로 대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를 마음속에 계속 담아둔 것 같았죠. 우리 딸이 엄마 때문에 더 똑부러지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다 알아. 엄마가 그동안 너무 미련해서 우리 딸 고생만 가득시킨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왜 엄마들은 이렇게 자식들에게 뭐든 다 퍼주고도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괜히 저는 속상해서 엄마에게 됐다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전혀 미안할 게 없는데 차라리 저를 원망했으면 원망했지 엄마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투명스럽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까? 괜히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와 함께라면 이 세상 어떤 것이든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남편과는 헤어짐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남이 너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 그리고 그걸 갚을 생각도 없고 맞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더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자기가 장모님 도움 좀 받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며 따졌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을 대로만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설명을 해봤자 남편은 모를 게 뻔했기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의 의견을 존중해 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제 결정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그저 네 뜻은 무조건 지지해 줄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니 저는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거였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저는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이제 우리 딸은 5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말도 제법 잘하고 잘 뛰어다니는데 저는 아이가 엄마처럼 곱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격으로 자랐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저 우리 손녀가 우리 딸처럼 똑 부러지고 자기 실속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엄마는 저를, 또 저는 엄마를 존중하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전 남편이 이제 자기가 반성을 했다면서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을 그저 우리 딸의 아빠 이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그 누구보다 착하고 천사 같은 우리 엄마를 저는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며 저는 오늘도